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행정쟁송의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에는 다양한 효력이 있는데 기판력과 형성력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려면 양 당사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소의 제기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는 3심까지 모두 다 거치고 나면 판결이 확정이 되죠.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비로소 판결에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력의 종류에 따라서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다릅니다. 판결의 효력이 헷갈릴 때는 이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는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가변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바꿀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행정행위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판결의 불가변력은 미묘하게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무리 그 해당 판결을 한 법원도 이 판결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구속되는 힘이라고 해서 자방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가쟁력은 다른 말로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릅니다. 불가쟁력은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바로 불가쟁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 후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기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선 판결을 뒤의 판결에서도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기판력이죠. 기판력이 문제되는 상황은 법원과 법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판력이 문제가 되려면 두 개의 소송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기판력이 인정하는 이유는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또다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소송 절차가 무의미하게 반복될 수 있고, 그리고 앞선 재판과 뒤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기판력은 인용 판결뿐만 아니라 기각 판결에도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발생한다는 것과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판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범위입니다.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는 당연히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도 기판력이 미치죠. 하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3자에게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면 제3자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에 나타난 판단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판결 이후에 적시된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는 건 당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는 두 번째 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걸 다시 주장할 수는 없죠. 시간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형성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성력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특별하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그대로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걸 형성력이라고 부릅니다. 형성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의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취소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의 효과가 발생이 합니다. 그리고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관련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 처분을 경정하는 처분을 했다면 이는 이미 없어지고 없는 과세 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합니다.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로 소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